미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그곳에서 일하는 한 연구원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보고서들은 한결같이 믿기 힘든 내용을 담고 있었죠. 한국산 무기들이 미국산 무기를 압도하며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 그는 의심했습니다. 과장된 정보일 거야. 한국 군사력이 그 정도일 리 없어. 결국 그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현실. 낯선 땅에서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그를 충격에 빠뜨린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방한 이후 미국 국방부에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한국 군사력의 놀라운 비밀은 물론 미국이 왜 그토록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단 1초도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민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사무실 책상 위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어지럽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제방산 시장의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저를 짓누르는 듯 했죠.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한 국가들의 목록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행렬 같았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천궁2, 현무 미사일.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그 이름들이 제 머릿속을 쉴 새 없이 맴돌았어요. 보고서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한국 무기들이 미국의 동급 무기보다 가격 경쟁력은 물론이고 성능 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 보고서들의 내용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어릴 적부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는 있었지만 군사 안보 분야에서만큼은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를 추호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아련한 기억들 속 한국은 적어도 군사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에 한참 뒤떨어져 있을 거라는 선입견이 제 머릿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안에서는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은 미국의 기술 지원 덕분이며 한국산 무기의 성능은 과장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뿌리처럼 뽑아내려 해도 쉽게 뽑히지 않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미 국방부 동아시아 안보 담당 국장 벤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벤 국장의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엄습했죠. 벤 국장은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경계심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눈빛은 저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하게 했습니다. 벤 국장은 서류 뭉치를 제게 건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심상치 않다는 것,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들마저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상황이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벤 국장은 저에게 한국 방위산업의 급성장 배경과 한국 무기 체계의 실질적인 성능,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마치 탐정에게 미스터리 사건을 해결하라는 임무를 주듯이 그는 저에게 진실을 파헤쳐 오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겨준 것입니다. 저는 벤 국장의 지시를 받고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은 제 부모님의 고향이자 제 뿌리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연구기관의 일원으로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은 쉽지 않은, 어쩌면 제 자신과의 싸움이 될지도 모르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홀로 서 있는 작은 배처럼 저는 앞으로 다가올 폭풍우를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폴란드는 한국과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죠. 이 계약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한국 무기 도입 결정에 대해 한국 무기 체계의 우수성과 빠른 납기, 그리고 한국과의 방산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들은 한국 방위산업의 급성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노력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제겐 큰 고민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제 심장은 묘한 긴장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은 이제 빛바랜 사진처럼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아련한 추억을 되새기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위협, 그 실체를 조사하기 위해 마치 스파이처럼 비밀스러운 임무를 띠고 이곳에 온 것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 숲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차량들, 그리고 활기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생명력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죠. 어린 시절 제가 기억하는 한국은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풍경에 가까웠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연구소로 가는 길은 마치 미로 같았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도로와 낯선 표지판들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죠. 택시 안에서 저는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 그리고 마주하게 될 진실에 대한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연구소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대한 규모와 엄중한 경비 시스템에 압도당했습니다. 마치 영화 속 비밀 기지에 들어서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저는 연구소 내부로 안내되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저는 벽에 걸린 다양한 무기체계 사진들과 연구 성과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사진들은 한국의 국방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책임연구원 태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회색빛 연구복을 입고 있었고 과묵하고 진지한 인상이었습니다.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고 쉽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죠. 저는 태준에게 한국 방위산업의 급성장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제 질문은 날카롭고 직설적이었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태준은 제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한 어조로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마치 잘 짜인 다큐멘터리 같았죠.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기술 지원에 의존해왔지만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투자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태준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의심의 눈초리를 완전히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기술력에 필적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죠. 마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는 의심 많은 도마처럼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태준은 저의 의심을 눈치챘는지 아니면 원래 계획되어 있던 일정이었는지 연구소의 연구시설과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 참관을 제안하며 추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은 단순히 기술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의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에는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다음 행보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기대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1970년대부터 자주 국방을 기치로 내걸고 국방과학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번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미사일, 소총, 통신 장비 등 기본적인 무기 국산화를 추진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1990년대 이후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T-50 고등 훈련기 등 세계적인 수준의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성과로 이어졌죠. 태준은 저를 연구소의 심장부로 안내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된 복도와 수많은 연구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각 연구실에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알 수 없는 기계음들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비밀스러운 과학 실험실에 들어온 듯한 묘한 긴장감과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태준은 저를 먼저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지휘 통제 시스템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스크린과 복잡한 장비들이 가득했죠. 연구원들은 스크린에 표시되는 수많은 데이터와 영상들을 분석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에서 한국의 국방 기술력이 단순히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구실 한쪽에는 실제 전장 상황을 모의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가상의 적 부대와 아군 부대의 움직임,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전장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죠. 저는 이 시스템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치 고도로 훈련된 장군처럼 인공지능은 전장의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고성능 레이더 기술 연구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거대한 안테나와 복잡한 전자 장비들이 쉴 새 없이 작동하고 있었죠. 연구원들은 레이더 신호를 분석하고 새로운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레이더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실 한쪽에는 특수 제작된 암실이 있었습니다. 태준은 저를 암실 안으로 안내했죠. 암실 안에서는 레이더 신호가 어떻게 전파되고 반사되는지를 시뮬레이션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실험을 통해 한국이 레이더 기술의 핵심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정밀유도 무기기술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과 유도 장치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연구원들은 미사일의 정확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정밀유도 무기 기술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실 한쪽에는 미사일의 비행 궤적을 시뮬레이션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저에게 이 장비를 통해 미사일이 어떻게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지를 보여주었죠. 저는 미사일이 복잡한 궤적을 그리며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정밀 유도 무기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구소 곳곳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의 국방 기술력이 단순히 미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독자적인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연구원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은 한국의 국방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의 기술력에 필적하거나 일부 분야에서 앞선다는 것을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마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는 완고한 과학자처럼 저는 더 직접적인 증거를 원했습니다. 저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국의 국방 기술력에 대한 저의 인식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연구소는 실제로 한국 국방 과학 기술 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70년 설립 이후 소총, 탄약 등 기본적인 무기 체계부터 시작하여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FA-50 경공격기, 천공지대공 미사일, 현무, 탄도 미사일 등 첨단 무기 체계 개발을 주도해왔습니다. 특히 연구소는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로봇, 무인 시스템 등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핵심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죠. 다음 날, 저는 태준의 안내를 받으며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펼쳐진 광활한 훈련장은 마치 거대한 체스판 같았죠.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 한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무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전장의 지휘관이 된 듯한 묘한 흥분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먼저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장 한쪽에는 K9 자주포 여러 대가 위풍당당하게 도열해 있었죠. 마치 거대한 철갑 코끼리들이 전투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훈련병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사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 우레와 같은 굉음과 함께 K9 자주포가 불을 뿜었죠. 포탄은 엄청난 속도로 하늘을 가르며 나라가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저는 그 엄청난 위력과 정확성에 압도당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실사격 훈련은 단순한 화력, 시범을 넘어 고도로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의 성능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훈련병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격 임무를 수행했고 K9 자주포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들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죠. 저는 K9 자주포의 성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한국산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K2 전차 기동 시범이 이어졌습니다. K2 전차는 험준한 지형을 거침없이 질주하며 뛰어난 기동성을 과시했죠. 마치 거대한 표범이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급경사, 웅덩이, 험로 등 어떤 장애물도 K2 전차의 진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K2 전차의 강력한 엔진과 정교한 현가장치가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화에 감탄했습니다. K2 전차는 단순한 기동성뿐만 아니라 강력한 화력과 방호력까지 갖춘 최첨단 전차였습니다. 훈련병들은 K2 전차의 주포를 이용하여 가상의 적 전차를 정확하게 타격했고 능동 방호 시스템을 통해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했죠. 저는 K2 전차의 성능을 보면서 한국의 전차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실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FA-50 비행 시뮬레이터에 탑승했습니다. 실제 조종석과 똑같이 만들어진 시뮬레이터 내부는 각종 계기판과 조종 장치들로 가득했죠. 저는 마치 실제 전투기 조종사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시뮬레이터는 실제 비행과 똑같은 환경을 제공했고 저는 FA-50 경공격기의 뛰어난 기동성과 정밀 유도, 무기 운용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FA-50은 초음속 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개발된 경공격기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전투기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속에서 저는 가상의 적 전투기를 격추하고 지상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저는 FA-50의 성능을 체험하면서 한국의 항공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훈련장에서 보낸 하루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산 무기들의 우수한 성능을 직접 확인하면서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완전히 깨지는 것을 느꼈죠.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방 기술력은 제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한국산 무기의 성능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보낸 시간 동안 쌓였던 의구심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고,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세계 최장 사거리를 자랑하며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과 우수한 기동성을 바탕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120mm 활강포, 자동 장전 장치, 복합 장갑, 능동 방호 시스템 등을 갖춘 3.5세대 전차로 뛰어난 화력, 방호력, 기동성을 바탕으로 국제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죠. FA-50 경공격기는 초음속 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정밀 유도 무기 운용 능력, 우수한 기동성, 뛰어난 가성비를 갖춰 동남아시아, 남미 등 여러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저는 한국 방위산업의 성공 요인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는 마치 탐정의 본능과도 같은 강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과장 지민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의 방산 수출을 총괄하는 기관이었기에 그곳에서 한국 방위산업 성공의 핵심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방위사업청 건물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요새처럼 웅장하고 견고한 외관은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는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과를 보여주는 다양한 홍보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세계 각국의 국기와 함께 한국산 무기 모형들이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지민 과장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의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죠.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에 따른 미국의 우려를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듯 그녀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함께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지민 과장에게 한국 방산 수출 전략의 핵심, 즉 무엇이 한국을 방산 강국으로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민 과장이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차분하면서도 명료한 어조로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마치 잘 짜인 각본과도 같아서 듣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만큼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이 있었죠. 마치 노련한 외교관의 연설을 방불케 하는 힘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전략의 핵심은 기술 이전, 공동 생산, 맞춤형 후속 지원 등 구매국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이른바 패키지 딜 방식이라는 것이었죠. 지민 과장은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매국과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어요.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을 통해 구매국의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맞춤형 후속 지원을 통해 장비 운용 및 유지 보수에 대한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한국의 전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설명을 경청하며 한국 방산 수출 전략의 정수를 오롯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민 과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이 단순한 상업적인 이익 추구를 넘어 국제적인 안보 협력 강화라는 더 큰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라는 가치를 함께 수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노련한 장사꾼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민 과장은 또한 한국이 K-팝,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한국산 무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러한 인기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과 호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한국이 문화적인 영향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방산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힘이 강한 힘을 이기는 것처럼 한국은 문화의 힘을 통해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민 과장과의 만남은 저에게 한국 방위산업의 성공 요인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 기술, 협력, 문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도의 전략이었죠. 저는 한국이 방위산업을 통해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와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은 폴란드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기술을 이전하여 폴란드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한국은 K-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하여 한국산 무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방산 수출을 촉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숨가쁜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구름 바다는 마치 제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했죠. 한국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며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며 벤 국장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도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했으며 한국산 무기의 성능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아야 했죠. 저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놀라움과 감동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가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미국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동맹국들의 무기 체계 다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급성장이 미국의 방위산업의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마치 체스 게임에서 새로운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 것처럼 미국은 한국의 부상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이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 기술 이전, 공동 생산, 맞춤형 후속 지원 등 구매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패키지 딜 방식이라는 점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구매국과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국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윈-윈 전략처럼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저는 보고서에 한국이 K-팝,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한국산 무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문화적인 영향력이 방산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죠. 마치 부드러운 힘이 강한 힘을 보완하는 것처럼 한국은 문화의 힘을 통해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벤 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벤 국장은 저의 보고서를 주의 깊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동시에 놀라움과 흥미로움이 교차하는 듯했죠. 보고서를 다 읽은 벤 국장은 저에게 한국 방위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벤 국장은 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방위산업 발전을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경쟁을 통해 양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마치 냉전 시대의 경쟁처럼 미국과 한국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서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 자부심을 느꼈고
동시에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연구원으로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호 협력을 통해 더욱 강력한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국제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치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미국과 한국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과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국방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하며 이 과정에서 저의 작은 역할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계 미국인 연구원 강민님의 시선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놀라운 성장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강민님은 처음에는 한국산 무기의 성능에 의구심을 품었지만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연구소, 훈련장, 방위사업청 등을 둘러보며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K9 자주포에 불을 뿜는 모습, K2 전차의 거침없는 질주, 그리고 FA-50의 정밀한 기동은 단순한 무기 시연을 넘어 한국 방위산업의 저력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기술 이전, 공동 생산, 맞춤형 후속 지원 등 한국만의 특별한 수출 전략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진정한 협력과 신뢰를 추구하는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이 단순한 기술적인 성과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열정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 깊이 뭉클한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강민님의 이야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좀 더 흥미로운 전달을 위해 일부 각색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는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모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인 한국 방위산업의 놀라운 성장과 그 뒷면에 숨겨진 노력은 진실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